이제 노트 3페이지 보게 되면 행정조직에서 행정조직은 우리가 중앙행정하고 지방행정으로 구분하는데요. 중앙행정에는 각 부가 있죠. 각 부도 있고 뭐 청도 있고 국세청 뭐 처도 있는데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각 부만 합시다. 그 부 중에서 우리는 주로 어디 합니까? 하면 공법의 90%는 국토교통부, 농지법 가면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간혹 가다가 행정안전부가 나오니까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그거 말고 더 이상 안 나와요. 그쪽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중앙하고 지방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뭐라 하겠어요? 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누굴 뜻한다? 각 부 장관을 뜻한다. 그게 한 문제짜리니까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누구냐? 각 부 장관이다. 각 부 장관이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그 부분은 직접 이제 봐주는 게 좋으니까 어디 보냐 그러면 249페이지 봐봐요. 249페이지. 교재 249페이지 보면 밑에 큰 글자 2번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나오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번 지정권자 원칙 누구라고요? 시, 도, 대도시장. 넘기면 양가로 2번 예외 누굽니까? 국장. 예외 국장. 제가 말한다고 줄 거면 안 돼요. 줄 거면 안 되고 펜 놓고. 그리고 나중에 이 책은 항상 이 책은 여러분들 중개사무소에 꼽혀야 되고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배운 걸로 설명해야지. 뭘 가지고 배웠어? 이걸로 배웠으니까 이걸로 설명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손님들이 이 책 다 본다고. 그러니까 글씨도 깔끔히 써야 되고 뭐야 이 김 소장 글씨 개파이네 이러면 웃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에도 좀 깔끔히 써야 돼. 남들이 다른 사람 다 봐요. 예외해가지고 국장 나왔죠. 국토부 장관은 그랬죠. 국토부 장관은 다음과 그 하나에 해당하면 1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자, 2번 뭡니까? 관계 중앙행정처장이 요청할 경우. 이제 거기 가서 시험 문제 나온다고. 자, 지금부터 문제 OX 판단하세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괜히 생각한 척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읽어줬다고. 아, 그래야지 뭘 생각하냐고. 다시. 자, 국토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래야지. 말 바뀝니다. 국토부 장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누구였다? 각 부 장관이었다. 갑자기 막 기획재정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 부 장관이다. 그거를 잊어먹으면 여기 와서 한 문제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지 그렇게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노트 3페이지 맨 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 부 장관이다.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문제짜리니까. 그 다음에 중앙행정하고 지방행정인데 지방행정 가게 되면 지방 아까 얘기했듯이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는 첫 번째 서울특별시가 있고 두 번째 인천광역시 또 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강원도 경기도 그러는 거예요. 이제 수업 처음 듣는 분들 빨리 겠져야 돼요. 특별시, 광역시, 세종 서울에 가서 서울시 그러면 원주 시민들이 서울 가가지고 서울시 그러면 서울 시민들한테 한 소리 들어요. 여보시오. 서울시가 아니고 뭐라고? 여기는 특별시요. 특별시. 세종에 가서 세종시 그러면 또 한다고 뭐라고? 세종은 특별자치시고 강원도 도민이 저기 제주도 가서 제주도 그럼 뭐라 한다고? 제주도에 뭐라고? 이거는 특별자치도라고. 강원도는 그냥 도요. 원주시는 그냥 시고. 그것은. 그러니까 얘는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강원도, 경기도 이게 된다고. 이거를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요? 시도라고 합니다. 시도. 그러니까 시도 그럼 5가지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도 이렇게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특별시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구가 있고, 광역시 밑에 구가 있고, 군이 있고, 세종특별자치시 밑에는 없고, 제주특별자치도도 없고, 도 밑에는 시가 있고, 군이 있고, 줄여서 우리는 시, 군, 구를 하고, 자,
시도 그러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그러면서 이제 도 밑에 있는 이 시가 이제 인구로 가가지고 인구 50만을 기준해가지고 50만 미만 되는 시, 50만 이상 되는 대도시밖에, 50만 미만 되는 시 이상 되는 대도시. 그러면 방금 전에 봤잖아요. 도시개발구역은 원칙 누가 지정한다? 시도, 대도시, 시도, 대도시. 공법 수업 시간에 허구한 날 대도시 나온다고. 대도시가 어디냐? 대도시가 어디냐 그러면 특별시도 시잖아요. 광역시도 시잖아요. 특별자치시도 시잖아요. 이 시도 시잖아요.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되는 시를 보고 대도시한다.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 되는 시가 대도시다. 기억하시고 대도시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가 있습니다. 구. 분당이 시입니까? 군입니까? 구입니까? 구입니까? 근데 여기는 서울하고 가까우니까 좀 얼른 아는 거예요. 저 지방 가서 물어보면 분당시가 뭐야? 분당시가. 그래서 분당은 시죠. 분당은 시가 아니고 분당은 성남시 분당구잖아요. 성남시 분당구. 50만 이상 되는 시를 대도시하고 대도시 밑에는 이렇게 뭐가 있다고요? 구가 있다고. 이런 구를 우리가 일반구, 행정구 그래요. 공법에서 구라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업시에 말하는 구는 예입니다. 예만 구라고 인정받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있는 구, 자치단체는 자치구. 그래서 시군구 그럼 항상 뭐라고? 자치구를 뜻한다. 말 안 해도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 중앙부처니까 얘는 지금 얘가 지금 각부 장관인데 각부 장관은 누구냐 그러면 국가를 뜻한다 그래야 되고 시도의사 그러면 얘들은 광역자치단체다. 시군구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다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건축하려면 무슨 법에서요?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를 받으세요. 건축법 허가 받는데 건축법 허가는 누가 합니까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건축 허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는 허가권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거기는 막 지어도 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는 허가권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건물 막 지어도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것은. 그럼 누가 한대요? 없는데. 누가 한대요? 어쩌겠어요? 네가 다 해야지, 그러면. 네가 다 해야지,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서 건축허가는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가는데 세종하고 제주는 어쩔 수가 없이 기초가 없으니까 누가 한다고?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 도지사가 한다고. 그래서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이게 이제 뭉친다고. 얘는 광역이고 기초니까 원래 같이 다니면 안 되잖아요. 급이 다르는데. 근데 왜 같이 다르냐? 얘가 뭐가 없으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또 시도, 대도시요. 시도, 대도시. 시도 그러면 아까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 시도, 대도시가. 시도는 누구고? 광역자치단체. 얘는 누구고? 기초자치단체. 왜 안 맞는데 또 같이 다니냐 이런 얘기요. 서로 지금 급이 다르죠. 급이 다른데 왜 같은 레벨로 써느냐고. 그러면 공법에서 말하는 대도시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돼? 공법에서 말하는 대도시시장은 누구냐? 도지사급이다. 도지사급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대도시는 공법 시간에 대도시는 도지사하고 레벨이 똑같아요. 레벨이. 뭘 보면 하냐? 힘이 있냐 없냐? 권력이 있냐 없냐? 대도시시장은 도지사가 가진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딱 하나만 도지사한테 밀리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딱 하나 뭐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서 대도시장이 도지사한테 밀린 거 딱 하나 있다고. 리모델링 기본계. 그거 말고는 대도시시장은 도지사가 말하면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강원도지사가 말하면 원주시장은 귀 쫑긋해 바로 네 해야 되는데 경기도지사가 말하면 성남시장은 네 말하든가 말든가. 수원시장은 말하든가 말든가. 남한주시장 말하든가 말든가. 의정부시장은 바로 네 해야 돼요. 왜? 밑보이 뭐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경남도지사하고 창원시장하고 대판 붙으니까 경남도 열받아. 너는 앞으로 이제 국물도 없다 이제. 내가 뭐 주나가나 해가지고 둘이 대판 싸운 적도 있거든요. 창원시장이 안 줘도 괜찮아, 안 줘도 괜찮아. 열받으니까 나는 창원을 빼가지고 경남에서 나가볼 거야.
그래서 창원을 광역시 만들게요. 여기까지 갔어요. KTX 타게 되면 항상 그게 나와요. 창원시를 갖다 광역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인구 107만 그러거든요. 창원이. 107만이니까 광역시 만들어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경남에서 창원 빼버리면 세금 돌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경남 도지사가 지금 모 당 대표 됐잖아요. 그분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경남에서 창원 빼버리면 나는 뭐 가지고 먹고 세금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대도시는 도의사급이니까, 원래는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 해야 될 권한을 대도시 시장한테도 줬다. 지금 이런 얘기요. 그래서 시도 이렇게 같이 뭉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누가 뭉치냐 그러면,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또 이렇게 또 뭉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얘들은 누구고? 광역자치단체고, 시군은 누군데? 기초자치단체. 왜 또 안 어울리게 또 이렇게 뭉치냐? 그러니까 뭉치는 방법 다양해 지금. 이거는 뭐냐 그러면 얘들은 전부 다 하나의 도시예요.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들이에요. 하나의 도시는, 자, 우리가 어디가 도시냐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도시가 되지만 강남구는 도시가 아니에요. 인천광역시는 도시가 되지만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는 옹진군, 강화군, 광역시는 군이 있어요. 군은 도시가 아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도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다. 강원도는 도시가 아니에요. 원주시가 도시고 횡성군이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군 이게 뭉치면 이건 하나의 도시다. 하나의 도시.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이 지금 노트 3페이지입니다. 노트 3페이지 맨 밑에 6번 권한자 해가지고 1번 국장, 장관 무조건 누굴 뜻한다? 국가다. 두 번째 시, 도의사들은 광역자치단체. 누구라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도지사 5명. 시군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 군, 그리고 도 밑에 있는 시군, 줄여서 시군구. 4번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는, 자, 이 경우 기초자치단체 권한인데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기초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들어왔다고. 시도, 대도시 그러면 이거는 광역자치한테 시도의사 권한인데 대도시 시장한테는 권한을 그만큼 줬다고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권수 얘들이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다. 이거 안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공법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권한자 그 부분 좀 잘 알아놔야 되고요. 그리고 한 장 쫙 넘기면 이제 4페이지 이제 국토계획법 흐름부터 갑니다. 이제 우리 책으로 따지게 되면 책은 몇 페이지요?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 흐름이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국토계획법인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제 너무 기니까 줄여가지고 국계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토를 어떻게 이용할까? 방향을 제시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 그러면 제1장 총설해가지고 총설에서는 물론 법 목적이 나오는데 목적은 시험에 안 나니까 무시하고 주로 배우는 게 용어. 이 법에 사용되는 용어를 배우고 두 번째 제2장이 계획이 나옵니다. 계획. 2장이 계획인데 계획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두 번째 나오는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이요. 도시기본계획. 세 번째 나오는 계획이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자, 아까 얘기했죠. 도시 나오는데 어디가 도시라고요? 도시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이게 지금 하나의 도시. 이게 하나하나 도시인데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여기까지는 성격이 분명히 성격도 도시, 범위도 도시고. 근데 군, 얘는 도시가 아니지. 얘는 뭡니까? 비도시요. 비도시. 그래서 도시에서 계획을 만들면 도시기본계획이요.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이요. 원주시 도시관리계획이요. 군에서는 절대 도시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군에서는 그냥 군 그래야 돼요. 비도시 말이 안 되니까 군. 그래서 여기에다가 도시 군 기본계, 도시 군 관리계 그러는데 그냥 책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배울 때 도시 군 기본계, 도시 군 관리계 이렇게 배우면 밖에 나가서 중계 업을 못해 업을. 증 따봤자 뭐하냐고 업 못하면 의미가 없지. 안 하니만 못하지 이것은. 1년 동안 실례지 머리 몇이죠? 저는 꼭 여자 나이 물어보면 교수님 여자 나이 묻는 게 아닙니다. 왜? 여자는 나이를 감춰야 될 이유가 있나요? 실례지만 몇인가요? 40 하나입니까? 우리 40대 후반 누굽니까? 40대 후반이니까 1년 공부하면 중개사 공부 1년 하면 거짓말이고 5년을 들고요. 5년을 1년 공부하면 다 봐봐요.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 주변을 보면서 40대 후반 언니가 누군가 1년 딱 공부하면 그렇게 된다고.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고. 그러니까 11월 가게 되면 11월 27일 날 발표되니까 26일까지는 얼굴이 이상하게 변한다고. 11월 27일 날 자격증이 딱 나오면 순간 7년은 젊어진다. 진짜 이것은. 그러니까는 이렇게 다니다가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합격 딱 하고 나오면 얼굴들이 완전 증 찾고 나오면 얼굴이 완전 바뀌고 몸매가 완전 바뀌어서 나와요. 학교점 외울 때 봐봐요. 신기하게. 1년 공부하는데 스트레스 이렇게 많이 받는데 문제는 이거 받아가지고 공부해서 땄으면 업을 해야 되잖아. 업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 도시군 기본계, 도시군 관리 이렇게 배우면 밖에 나가서 업을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자 여기 군민선도 군민 손 들어보세요. 저기 있네 뒤에. 본인 군민. 저기 군민이잖아, 군민. 항상 군인이었으면 군민이지. 거긴 군민 맞잖아요? 제가 군대 갔는데요. 군대 딱 갔는데, 군대를 가니까 고참이, 저는 해운대 가서 해운대. 좋은 데 갔죠? 군대를 해운대에서 갔다가 해운대. 53사 그것은 지역사는 웬만해서 외지에서 안 가요. 그것은 부산 사람들이 가는데 그거는 53사 맨 꼭대기 올라가게 되면 맨 꼭대기 미사일 부대 방공포를 해가지고 저 다닐 때는 분명히 그게 육군이었는데 지금은 밖에서 공군 됐더라고요. 그게. 거기 딱 가니까 고참이 딱 와가지고 쫄병 때 야 그러면 군인들은 관등성이면 딱 되잖아요. 네 2등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너 고향이 어디야? 그러니까는 저는 해남입니다. 해남 땅끝. 그러니까 해남입니다. 딱 그러니까 너 거기 섬이지? 아닙니다. 육지입니다. 섬이지? 육지입니다. 섬이지? 육지입니다. 그러니까 인상을 확 쓰면서 야 예, 섬이지? 네 섬입니다. 그러니까 뒤통수를 퍽 치면서 야 이 자식아 해남이 왜 섬이냐 해남이 육지 땅끝이야 땅끝 너 그것도 모르냐고. 거기 군민이죠. 오늘부터 군민. 시민들은 뭐라고요? 도시기본계. 시민들은 도시관리계. 군민들은 군기본계. 이 발음을 잘못하면 안 된다고. 군민들이 읽을 때 군기본계, 군관리계 그래야지 나중에 실무 들어가면 전부 다 조례입니다. 조례 칠 때 시민들은 도시계획조례 이렇게 써야 돼요. 검색을 해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례를 갖다가. 군민들은 도시계획조례 그러고 쓰면은 검색 결과 없으며 군계획조례 그렇게 해야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려면 평소부터 반드시 구분해야 돼. 구분. 이렇게 3개 계획이 있고요. 자, 이 계획이 끝나면 그 다음에 제 3장에서 개발을 배웁니다. 개발을 배우는데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입니다. 그러면 규제 대상이 뭐냐 물어보면 그게 개발이 규제예요. 개발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동산에다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규제를 할 거냐 이거예요. 어떤 행위를 모두의 국가가 막을 거냐. 그런 행위를 보고 우리는 개발행위래. 개발행위. 이런 행위를 우리는 개발행위란다. 개발행위. 규제 대상의 행위.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행위를 개발행위를 하냐. 어차피 암기해야 돼 이것은. 앞전에 첫 글자 따가지고 건 그러면 건축물 건축 공조물 설치. 물 그러면 물건 적치. 토 그러면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이 5가지가 개발행위. 건물 터터터. 어차피 암기해야 돼. 건물 터터터. 건축, 공점 설치, 토지 영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5가지가 개발행위다. 이런 개발행위를 법에서 하래 하지 말아요. 하지 마라 그래요. 답이 땅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땅이니까 잘 보고요. 질문했는데 제가 질문을 딱 했는데 막내가 자신있게 대답을 크게 딱 했는데 틀리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틀리면 질문은 저도 민망하고 막내도 쑥스럽고 그러니까 안 틀리게 해주려고 자 갑은 자기 땅에다가 건축하는데 건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 이러고 물어보니까 막내는 자신있게 대답해도 된다고. 자, 건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주니까 있을까요? 그럼 이러면 있다고 이러면 없다고 그러면 되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권리가 있다고. 있는데 법에서 어쩌라고? 하지 마라. 국토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일단은 개발하지 말아요. 근데 개발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하지 마. 그런데 하면 어째요? 해야지 그때는. 처벌해야지. 처벌을 법을 어겼으니까. 법에서 하지 말아 했으니까. 하지 마 하면 우리는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하는 거야. 근데 이 금지에는 2가지 금지가 있어요. 절대 금지가 있고 상대 금지가 있어요. 절대 금지는 어느 누구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해서는 안 될 금지. 사람 죽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법에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해서는 안 된다. 단 열받겠는데 1번 참고 2번 참고 3번 참고 4번째부터는 괜찮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절대 하지 마. 절대 금지 이것은. 그 문제는 건축은 하지 마 해놓고 절대 금지가 아니요. 단 하고 싶으면 법에서 기준을 줘. 기준. 자, 이 기준에 맞추면 해도 괜찮대. 이 기준에 맞추면 해도 괜찮은데 이 기준에 맞추면 맞춘지 안 맞춘지 그걸 어떻게 알 거예요? 국가가 확인하겠다. 확인. 국가가 기준을 주고 이 기준에 맞추면 해도 괜찮다는 얘기요? 그러면 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국가가. 확인해봤더니 그 기준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에 맞았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허가라 그래요. 허가. 기준에 맞았다. 허가를 해주면 여기 있던 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법에서 어쩐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뭐 해주면? 허가를 해주면 여기 있던 금지가 어쩐다고? 풀린다고 해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다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그럼 얘는 건축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개발행위가 규제 대상이니까 개발은 어쩌라고? 하지 마라고. 하지마 해놓고 절대가 아니니까 상대니까 법이 정하는 기준만 갖추면 해도 괜찮다. 해가지고 뭘 해야죠? 허가를 해야죠. 허가. 그럼 우리는 허가를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정리한다고. 허가 받는 절차. 3번째, 자꾸 개발을 하게 되면 자꾸 건물을 지으면 사람이 가겠죠. 사람이 가면 차가 가겠죠. 그럼 도로가 필요하고 학교가 필요하고 공원이 주차장이.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기반시설 그래요. 기반시설.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필요하면 어떻게 설치할 건가 이런 걸 배운 거요. 크게 이런 거. 그래서 먼저 보게 되면 순서가 2번이 계획이니까 선. 먼저죠. 개발이 나중에죠. 후 그래죠. 그래서 우리가 선, 계획, 후 개발이에요. 전 국토에다가 어떻게 이용한다 계획을 다 만들 거. 이 계획에 맞춰서 개발하면 난개발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효율적인 개발된다. 이렇게 해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합시다. 이래서 탄생된 법이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계획법이 나오게 된 계획이 이겁니다. 국토의 난개발 방지. 왜 이 법이 나오는가 3월달에 한번 설명할 거예요. 옛날엔 전국을 2개로 나눠서 관리했는데 도시, 비도시. 그러다 보니까 비도시에서 난개발이 계속 나온다. 더 이상 방치는 안 되겠다. 법을 통합하자. 해가지고 국토계획법 만들어가지고 난개발을 막겠다. 그래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3장까지고 그리고 4장 가게 되면 4장에는 기타 해가지고 큰 내용은 없고 뭐가 있냐. 개성 있고 특색 있는 도시 만든다. 시범도시 이런 제도 있고. 2번째, 남의 땅에 들어간다. 타인 토지입니다. 남의 땅에 들어간다. 타인 토지 출입 이런 내용이 있고. 3번째, 변명할 기회를 준다. 청문. 청문이란 것은 자 갑이 여기에다가 건축합니다.
건축하려면 이제 뭐 받고 하라고요?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얘가 건축합니다. 적법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허가 안 받고 하게 되면 위법이고, 허가 받으니까 적법하게 합니다. 한참 건축하다가 얘가 법에 위반된 행위를 해요. 법에 위반된 행위를 한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그 내용을 보고 너 어쩐다? 허가 취소하겠다. 허가 취소되면 원상복귀다. 너 법에 어긋난 행위를 했으니까 어쩐다? 허가 취소하겠다. 그러면 원상복귀. 그러면 갑이, 국민이 피해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보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바로 허가 취소 이러지 말고 너 이 행위를 왜 했는가 와서 변명한 거예요. 변명. 변명했을 때 이 변명이 타당하다 그러면 정상참작해서 봐주겠지만 변명이 타당성이 없다, 정상참작이 없다는 얘기요. 바로 취소. 그게 저기서 말하는 청문이요. 청문. 개인에게 뭔가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하고자 할 때는 처분이 딱 떨어지면 얘가 피해를 보니까 처분하기 전에 먼저 변명을 주고 변명이 타당하면 어쩌겠다? 정상참작해서 봐주겠다. 그 제도가 청문. 크게 이런 내용들인데 우리 국토계획법은 여기 있는 이 계획하고 여기 있는 개발에서 우리가 12문제 나오면 대부분 여기서 10문제나 11문제. 이 부분에서. 10문제, 11문제고 그러니까 따진다 그러면 총설 영어가 주로 한 문제. 영어에서 안 나올 때도 있고 영어에서 안 나오면 그 영어는 여기 들어가서 어차피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개발에서 보통 이제 2문제나 3문제 이쯤 나오고 기타 이쪽에서도 안 나오든가 한 문제 나오든가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싹 이제 계획 그렇게 가져야죠. 그래서 이게 국토계획법이 일단 큰 틀이니까 이게 12번째 숙제예요. 국토계획법 가지고 3주 합니다. 3주 수업하는데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2주 중간 정도 가게 되면 이제 뭐 한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노트 4페이지 보면 있는데 4페이지를 통째로 다 쓰면 복잡하잖아요. 틀 안 잡히니까 오늘 숙제는 뭐만 씁니까? 여기까지만. 총설 영어가 있고 계획에는 이 순서가 시험 문제요.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순서. 그리고 개발행위는 개발행위가 있고 허가 절차가 있고 개발행위에 따른 기발 설치가 있다. 기타에서 우리가 배운 게 시범도시 그리고 타인적 청문. 이 목차를 좀 몇 번 써가지고 일단 목차를 잡아야 돼.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하고 도정법은 저 목차를 모르면 안 돼요. 위를 몰라버리면 이게 내용 쭉 연결이 되니까 위를 모르면 밑에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건축법은 우아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법 목차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주택법도 목차 몰라도 괜찮아요. 농지법 몰라도 괜찮아요. 왜? 연결이 안 되게 연결이. 근데 세계법 목차를 모르면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흐름을 좀 알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을 보면 23페이지 이제 총칙 해가지고 1절에서 재정 목적인데 목적은 시험에 안 납니다. 그건 뭡니까? 공공복리 증진이죠. 패스. 2번 용어입니다. 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용어는 시험 문제 안 낼 수가 없어요. 왜? 이 영어를 모르면서 이 법을 읽었다는 거, 이 법을 이해했다는 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국토계획법을 보고 싶으면 읽고 이해하고 싶으면 이 영어를 먼저 알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에서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 장기, 발전방향 제시계획이다. 도시계획, 도시군계획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도시계획, 군민들은 군계획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특별주광시, 특자의 특자도 시, 군 이게 하나하나 도시죠. 광역시, 관할구는 군은 제외한다. 신경 써야 돼요. 광역시가 도시니까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해된 계획으로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 관리계획 구분한다. 좀 딱 갔더니 이제 넘겼더니 도시 기본계획이 있고 도시 관리계획이 있고 지구단위 계획이 있고 입지기재 최소 계획이 있고 국가계획 가지고 계획이 먼저 7개가 쫙 나요. 계획이. 근데 그 계획은 지금 그렇게 읽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리가 없고 노트 5페이지 펴놓고 이제 설명 들으세요. 그 계획은 이런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국토가 이만하다 그러면 저는 이걸 갖다 저는 거기다 이렇게 사각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네모를 그려놨어요. 네모 그려놓고 국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국토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사각 하나하나를 전부 다 도시라고, 도시. 어디가 도시입니까 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이렇게 전부 다 하나하나 도시라고. 그러면 서울을 관리하는 특별시장이, 광역시장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여기 있는 시장, 여기 있는 군수,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시장 출마할 때 내가 당선되면, 내가 되면, 여러분이 나를 믿으면 내가 되면 잘하겠대요? 못하겠대요? 잘하겠지. 도시를 잘 만들겠다고요. 도시를 잘 만드니까 서울특별시, 내가 시장이 되면 서울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서울특별시민이 기회를 줬어요. 몇 년 기회 줬어요? 4년 기회 줬어요. 가장 좋게 만들었나요? 4년 가지고 될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했는데 4년,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또 4년 줬어요. 8년 줬어요. 됩니까? 근데 조금은 변한 게 보이긴 하겠죠? 안 돼요. 한 번만 더 주세요. 또 나온다 그랬죠? 한 번만 더 주세요. 또 줬어요. 이러면 될까요? 12년이면 도시를 많이 바꿔놓을까요? 못 바꿔놓을까요? 조금은 바뀌겠지만 크게는 못 바뀌겠죠? 그래서 이 정도 기간 가지고 안 되겠다는 얘기요. 그래서 하나하나 도시를 관리하고 있는 장들은 내가 관리하고 있는 자기가 관리한 하나의 도시, 어떻게 하면 전국에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가장 좋은 도시를 만들 거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장기 플랜을 제시를 짜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 해가지고 하나의 도시에 대한 장기입니다. 장기 그러면 20년 줍니다. 20년. 장기입니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이걸 보고 우리는 도시 기본계획입니다. 도시를 만들 때 기초하고 근본이 되는 기본계획. 군에서는 군 기본계획. 그 하나의 도시가 대구라는, 서울이라는, 원주라는 이 하나하나의 도시가 어떻게 발전될 건가 궁금하면 뭘 봐야 돼요? 네, 그 도시 기본계획을 봐야 돼요. 제가 대구 가가지고 원주 몇 년 살았어요? 3년? 혹시 원주 30년 사는 분 없습니까? 몇 년 살았어요? 17년. 그럼 원주 좀 압니까? 잘 알지 못하고? 그 옆에 분은 좀 더 살았을 것 같은데? 몇 년 살았어요? 응. 여기가 군민이고, 여기가. 거기 잘 때 시민. 응. 시민으로 등록되고 여기는 군민. 이게, 제가 대구를 갔더니 무슨 얘기냐 그러면 중계하려면 자기 도시 그을 줄 알아요, 자기 도시. 대구라는 도시는 이렇게 둥그렇지도 않고 사각도 아니고 삼각도 아니고 위가 넓다가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처음에는 넓게 가다가 이렇게 좁아지는 이런 형태거든요. 대구라는 도시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철이 제가 대구에서 가기를 몇 년 하다 보니까 지금도 대구에 사거든요. 대구하고 제가 여기 나오거든요. 지하철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하철이 이렇게 1호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철이 이렇게 2호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하철이 3호선이 있습니다. 근데 3호선은 지하철이 아니고 지상철입니다. 위로 다니니까. 그리고요, 4호선이요. 이렇게 갑니다. 4호선이. 순환이죠, 순환. 순환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생님 좀 더 가겠죠. 이렇게 한다. 이러니까 학생들이, 에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는데, 에이, 4호선 없어요. 교수님, 지금 우리 3호선까지 밖에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호선이고, 2호선이고, 3호선이고, 4호선이고, 그리고 5호선하고 6호선은, 5호선, 6호선은 추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에이, 교수님 말도 안 돼. 우리는 4호선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기본계획을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거기 수업을 할 때 대구광역시 기본계획을 봤더니 거기에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게. 아직 시작도 안 돼. 대구 시민도 모르는 기본계획 제가 봤더니 이미 여기는 4호선이 안지랑 내거리부터 해가지고 쫙 나와요. 보게 되면 이미 대구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계를 한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중계하긴다면 여기 있는 땅을 사야 해서요, 여기를 사야 되겠어요. 1번을 자, 1번, 2번, 3번 어디 사야 되겠어요? 1번, 3번. 자, 여기가 여기도 역.
야, 1번은 역도 못 들고 들판. 여기는 여기 하나 들어오고, 여기도 여기 들어오고, 그러면 1번, 2번, 몇 번입니까? 3번이지. 얘는 환승역 아닙니까? 환승역. 역세권 범위가 얘는 커진다고, 얘는 이만을 하다 보면 커진다고 이게. 그럼 당연히 가치가 높고 여기를 사야지. 근데 어떻게 이것도 안 보면서, 내가 친구야, 내가 여유자금 한 3억 있는데 괜찮은 땅 찍어봐. 여기.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것은. 무슨 얘기냐. 어떻게 기본 계획도 모르면서 안 보면서 중개를 할 생각을 했냐 이런 얘기요. 근데 그분들은 몰라요. 왜요? 이거 있다는 것 자체를 있다는 것 자체를. 저는 이 기본 계획이 베스트셀러가 세계적으로 성경입니까? 성경. 기본 계획이 서점에서 팔리고 성경제 서점 팔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본 계획을 살까요? 성경제 살까요? 기본 계획. 성직자들은 그분들은 투기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종교인들은 아니 간단하게 종교인들은 돈 좋아해 싫어요? 좋아요. 근데 성경책에서 돈 버는 방법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럼 얘가 베스트셀러지. 시중에서 팝니까? 안 팔아요. 안 팔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들은 도시기본계를 배워요. 어디서 배워요? 그러면 중개사 공부하려고 공법을 배웠더니 공법 선생님이 열심히 떠드는 거예요. 기본계획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떠드니까 그런 것 같다. 시험지 나니까는 딱 찍어서 맞췄어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요. 강의하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서 제가 봤을 때 한 8대2 정도 나뉩니다. 이분들은 도시기본계획을 못 봤어요. 2명 정도는 기본계획을 봤어요. 기본계획 본 사람은 주구장창 강조해. 기본계획을 만들라고. 안 팔면 만들면 되지. 만들면 어떻게 만듭니까? 어디 가면 있습니까? 그 도시시청 들어가면 도시계획과 공무원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어쩐다. 둘이 날렵하게 생겼으니까 복면 쓰고 한 사람은 뭐 하고 망 보고 그러니까 복면 갔다 와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한 권을 훔쳐온다고. 훔쳐오면은 바로 밤에 여기 대학가 근처에 복사집 싸거든요. 거기다 갔다가 이거는 칼라니까 잽싸게 칼라 복사를 짜게 해서 기본계획 책자를 쫙 만들어놓고 어쩐다고? 다시 갖다 놓는다고.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 계획이 어때요? 좋죠. 제가 망 봐줄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에게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안 보여요. 법에서 의무적으로 30일 이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시민들이 이거를 알고 시민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야 돼. 동참을.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만들 테니까 시민들도 좀 제발 좀 알고 동참을 하는데 시민 여러분 제발 아세요. 알고 전부 다 이런 데만 가지. 이런 데만 이제. 이런 노선 땅 사서 개발을 다 해봐요. 나중에 이거 만들려면 개발하려면 보상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옛날에는 자 여기 개발합니다. 시가와 예정 용지. 여기 개발합니다. 시가와 예정. 여기 합니다. 점을 다 찍어놨다. 이렇게. 몇만 평, 무슨 개발. 그랬는데, 이 기본계획이 밖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 같은 사람이 떠들어요. 만들라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에 다른 사람 없더라도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중개사무소에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들이내려면 안 된다고. 100% 옆집에서 훔쳐가겠지. 좋으니까, 딱 비밀자가 숨겨놓고, 손님 올 때만 딱 보여주고 설명하고 칼라로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시에서 만든 거라고. 근데 투기꾼이 전부 다 일이 멀리다 보니까 그 도시에서 개발할 때 여기 보상 예를 들어서 50억 개발하려 했더니 700억 투기꾼이 먼저 때도 개발을 다 해놔가지고 보상 받으려고 나무심을 집어넣고 그래서 기본계획 수익기준 변경 안 되겠다. 여기 이 표시는 전부 다 빼라. 점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를 싹 지우고 우리 도시 시가와 예정 면적은 총 얼마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더해가지고 이래서 475만 제곱미터 이걸 갖다가 지금은 싹 빼버리고 그냥 475 그때 개발할 때 그때 가서 표시한다. 이렇게 기본계획을 바꿔놨다고. 이렇게 바꿔놓으면 분명히 어쨌는데 점이 있었는데 이게 분명히 점이 있었는데 법을 개정해서 기본계획 수익 기준을 개정해가지고 시가와 예정용지 위치 표시해서는 안 된다요. 분명히 점이 있는데 여러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지금 좀 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얘가 점을 빼더라고, 이렇게. 잘 보겠어요, 지금. 점 뺐다고. 자, 어디가 점 빠진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저 점 위치를 찾아내야죠. 근데 대한민국 국민의 최대 장점은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자, 이렇게 설명했으면 여러분 점 위치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어떻게 찾아야 돼요? 점 빼기 전 거를 먼저 찾아요. 점 빼기 전 거. 여기 있던 점 표시되어 있는 거 지금 없죠. 옛날 거를 찾아내야 된다고. 그 위치가 어디였는가. 그래서 제가 앞전에 얘기했죠. 부동산 실무라고. 인터넷 가서 부동산 실무 쳐. 부동산 실무 치면 그 책에 저런 걸 제가 써놨어요. 자, 이게 개정되기 전 점 표시되어 있는 거. 이거는 개정된 후 점 뺀 거. 자, 두 개를 놓고 봐라, 두 개. 두 개 놓고 보면은 그 중에서 분명히 여기에 이렇게 점들이 있었는데, 점들이 있었는데, 자, 지금 점 싹 빼버리니까 옛날에 있던 여기가 개발이 됐나 안 됐나? 그 개발이 끝났던데요? 여기도 끝났던데요? 여기도 끝났던데? 여기 끝났던데? 여기 끝났던데요? 그러면 이제 두 군데 남았어요, 두 군데. 여기는 가서 보니까 옛날 점이 있었는데 아직 개발이 안 됐던데요? 그럼 앞으로 개발될 때 이렇게 두 군데는 아직도 남아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기본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 계획 만들고, 그거 만들어 놓으면 그 도시에서 여기는 개발이 가능한 땅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는 개발이 안 되는 땅, 여기는 개발이 끝난 땅. 표시를 다 해놨으니까 기본 계획을 만드는데, 기본 계획이 보통 도시가 작으면 300페이지, 많으면 600페이지, 모든 거는 칼라로 해야 되니까 칼라 인쇄는 보통 그 장당 400원 하니까 20만 원 전후하거든요. 20만 원 들더라도 만들어야 돼요. 만들면 2천만 원 이상의 가치는 있어요. 혼자 만들면 20만 원. 같이 만들면 한 100명 정도 참여하면 한 3, 4만 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로 해가지고 우리하고 앞전에 나갔던 기수들하고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구하냐고? 탐 탄다니까. 탐 한번 탈 테니까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혹시 지금 이 수업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동강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대구 분들은 저한테 전화해요. 대구는 지금 만들려고 대구는 딱 100분 만들어가지고, 대구는 회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회원들이. 그러니까 대구는 딱 100분 만들어가지고, 뭐 선착순 또 만들면 단가가 비싸지니까 100분 밑으로 가면 이게 비싸진다고, 단가가. 그러니까 한 3만 원 정도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으니까 100분만 만든다 그러면, 그러니까 혹시 동강 듣고 있는 분이 대구 분들은 빨리 전화하게 되면 구입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만들려고. 지금 벅면 만들고 있다고, 탐 타려고. 벅면 만들면 넘어간다고 월담한다고.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하나의 도시가 기본 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 알고요. 이런 상태의 도시에 이런 데가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하나의 도시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도시만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는 두 개 도시 묶어요. 이렇게 묶어놓읍시다. 이렇게 묶어놨다. 두 개 도시 어디입니까? 일부죠. 이렇게 묶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묶었다 그러면 두 개 도시 이제는 전부죠, 전부. 이렇게 묶였다. 어떻게 돼요? 6개 도시의 일부죠. 이렇게 도시를 묶어가지고 둘 이상 되는 도시를 묶어서 우리는 명칭이 광역계획권이에요. 광역계획권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요. 광역계획권을 딱 지정합니다. 광역이란 단어만 나오면 반사적으로 둘 이상 도시입니다. 둘 이상 도시. 하나의 도시에서는 광역이라는 말을 못 써요. 원주만 왔다 갔다 하는 버스는 뭐라고요? 시내버스. 원주에서 행성 왔다 갔다 하면 광역버스. 표현이 그렇게 된다고, 광역. 그래서 둘 이상 도시 묶여서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똑같은 얘기하죠. 장기적인 멀리 바라보는 발전 방향입니다. 멀리 바라보는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 계획을 보고 우리가 광역입니다. 이게 광역도시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 되는 도시, 기본계획은 하나하나의 도시, 뭐만 얘기하냐? 방향만 제시한다. 방향 제시한다 이 말은 이렇게 한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랬지 한다라고 확정 안 됐다고. 지하철 사업은 만들 것이다 그랬지 만들 것이지 만든다라고 확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광역이 위가 되고 기본기 밑이 됩니다. 둘 이상이고 하나니까. 이렇게 해서 광역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자 방향 제시하고 기본기 만들어 나가자 방향 제시하면 방향만 제시하면 도시가 발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방향 제시한 걸 하나하나 도시에다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착을 시킵시다. 말로 그만하고 이제 실천합시다. 실천 계획을 또 만들어요. 그 계획을 우리는 도시 관리, 꾸민다. 도시 관리계획. 군으로 가게 되면 군 관리계획. 이것은 하나하나의 도시에다. 여기서 뭘 제시하니까? 방향 제시하니까 그대로 뭐 한다? 집행한다. 이 말은 실천한다. 아까 이 기본계획이 자 4호선 이렇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그 시기가 됐어요. 관리계획이 가가지고 비켜 어디냐? 여기냐? 관리계획이 딱 표시자. 정확하게 이래. 정확하게 관리계획 해가지고 역 위치 다 찍어주고 역 위치 다 찍어주고 이렇게 어디에 역 딱 해가지고 결정을 딱 하고 공사를 딱 해요. 그게 관리계획이에요. 기본계획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이 비켜보세요. 때가 됐으니까 결정을 딱 하고 뭐 한다? 공사한다. 그러면 지하철 4호선이 완성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로 따지면 이렇게 가지면 이게 광역, 그 다음에 기본계획, 그 다음에 관리계획이요. 자, 하나의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물어보면 하나의 도시는 기본계획이 뭘 잡고? 방향. 관리계획이 뭐 한다? 실천, 집행. 둘이 결합이 되면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뭐라 하냐? 도시계획이다. 도시를 만드는 게 도시계획. 도시계획. 앞에 있는 분은 무슨 계획? 군계획. 그건 군계획.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다. 이런 계획은 현실주의 있다 없다? 없다. 단지 무엇을?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더해서 도시계획한다. 이게 우리 시험 문제. 도시계획은 무엇을?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더해서 도시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관리계획 이제 실천한다는, 집행한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에요. 도시관리계획 내용에는 6가지 있는데 오늘 3번째 숙제예요.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막내는 나와가지고 숙제 뭐 내줬는가 정리 한번 해주세요. 저는 지금 3번째 숙제 나가고 있으니까 1번, 2번, 3번 이 첫 번째요. 목차, 첫 번째 용도 지역사라고 했고요. 무조건 3번씩 써봐야 돼요. 3번씩. 그거 보이기 위해서 쓰지 마세요. 자기가 공부하는 걸 써봐주고 가져버리는 얘기지. 확인하게. 안 그러면 그나마도 안 하니까. 보이려고 글씨 잘못해서 화이트 지우고 이거 하지 말고 대충 써보라고. 대충. 썼는가 안 썼는가 확인 좀 해보게. 그리고 용도 지역, 그리고 도시계획 흐림 3번째입니다. 도시관리인데요. 이거를 암기했다는 전제하에서 국계법을 또 해야 돼요. 이걸 암기했다. 이거 암기돼 있다는 전제하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도시관리의 내용 1번입니다. 1번. 용도, 지역, 용도, 지구입니다.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게. 다음에 2번째입니다. 2번째. 용도, 구역입니다. 용도, 구역. 용도, 구역에는 개발장벽, 시거조정벽,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자, 잘 봐요. 첫 번째 용도 지역이고, 두 번째 지구고, 세 번째 구역이면 순서가 지역, 지구, 구역. 이게 시험 문제예요. 지역, 지구, 구역. 지역,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구역. 근데 개, 시, 수, 도, 수, 시, 개 이 순서는 전혀 관계없어요. 지역, 지구, 구역 이 순서. 첫 번째가 지역,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구역 이렇게 알아놓으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도로, 학교, 공원, 광장, 주차장, 전기, 수도, 가스 전부 다 기반시설이요. 학교는 어디다 만들까? 도로 어디다 지금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만드는 거. 네 번째 신도시 만든다. 도시개발구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신도시요. 지금 이제 구도시를 갖다 재정비. 신도시 만드는 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하는 게 정비사업이요. 도시개발, 신도시를 만들고 정비사업, 재개발하고 지금 이렇게 해야 이 도시가 지금 꾸며진다. 지금 이런 얘기요. 이거를 다 순서대로 알고 있으면 이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알아요. 제일 먼저 모든 땅에다 먼저 뭘 잡아주고 용도 지어 여기는 어떻게 쓰고 어떻게 쓰고 그런 상태에서 도로가 나오고 학교가 나오고 공원이 나오고 건물이 이렇게 간다고 지금 이게 지금 그 순서 그 순서. 그 다음에 5번째 5번은 자, 이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이 하나의 도시 일부에서 혁신도시가 원주 전체는 아니죠? 기업도시가 전체 일부죠, 일부. 하나의 도시 일부에 때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 한다 그러면 그런 지역을 우리는 그런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이에요. 여기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구역인가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구역인가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을 모르고 중개하면 안 하니만 못해요. 나는 진짜 나는 중개 좀 하고 싶어요. 중개하고 싶어요. 방법은 2가지요. 증 따가지고 하든가 없이 하든가. 어설피 알아버리면 안 돼요. 증 따려면 완벽히 알아야 되고 못 딸 거면 아예 몰라야 되고 몰라버리면 내가 무슨 짓 하든 간에 나 책임 안 져요. 누가 져요? 소장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누죠? 소장이 책임져 소장이. 왜? 나는 계약서 쓸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증이 없으니까. 오직 소장만 쓸 수 있다고. 모든 책임 소장이 다진다. 증 없이 하든가. 아니면 증 없이 해가지고 보조원도 계약 쓰거든요. 사실은. 쓰면 안 되는데 쓴다고. 5만원, 10만원, 20만원, 100만원 밑에까지는 괜찮은데 1000단위 가버리면 수수료 줄 사람이 안 줘요. 어떻게 하든 간에 트집을 잡아서 수수료를 떼려고 애를 쓴다고 애를. 근데 문제는 딱 봤더니 이번에 수수료 얼마 나왔는데 1700 나왔는데 내가 필요할 때는 와서 찾을 것 좀 하다가 성사가 딱 1700 주려는데 아깝잖아요. 700만 빼줘요. 여러분 1700에서 700 빼달라면 빼주겠습니까? 아니요. 선생님 너무 많은데 나 700만 빼줘. 사실 내가 가진 게 사실 800밖에 없거든. 900만 빼줘봐. 표정이 어이없다는 표정 아닙니까? 근데 돈 주기 싫다니까 어찌해야 돼요? 자격증 없잖아. 자격증 없지? 근데 계약서 썼잖아. 나 시청에 전화할 거야. 근데 어쩌죠 이러면은? 그러면 제가 1000만 원이라도 받아야죠. 1000만 원 받아야지. 이러니까 열받는다고. 그래서 열받아서 그래서 공부하러 다시 왔는데 공부하러. 성질이 나. 내가 증 따고 말지. 이게 된다고. 문제는 지구 단위 모르고 중개했다가는 그런 사고가 터진다고. 완전 지구 단위 모르면 이건 대형 사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공부 좀 철저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6번이 입지 규제입니다. 입지 규제. 입지 규제를 최소화시킨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하고 여기를 개발한 계획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똑같네.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고 거기 개발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인데 얘는 우리가 6월달에 합시다. 6월달에. 6월달이 아니고 국회법은 짝수달이니까 홀수달이니까 5월달에. 자, 수업이 지금 11, 12 한번 했으면 1수는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수업 처음 듣는 분들 다음 주 올 때는 이제 막내 4번째 숙제예요. 막내같이 오늘 처음 온 사람들은 다음 주 올 때는 11월 강의 드려야 돼요. 12월 강의 들었던 분들은 안 들어도 괜찮아요. 기본이 돼 있다는 얘기니까. 처음 하는 분들은 이 강의를 빨리 듣고 오는 게 좋아요. 다 듣지 말고 오늘 나갈 분량까지만. 그리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학원 계획입니다. 학원 계획. 이론, 문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1, 2, 3, 4에서 다 끝나요. 1, 2에서 뼈대 틀 잡아줘야 되고 잘 나온 것은 집중 공략해야 되고 그리고 5, 6을 가게 되면 잘 나온다가 아니고 혹시나 왜? 여기까지 공부하면 중요한 건 다 잡아놨거든요. 다 잡아놓고 이제 머리에 좀 여유 공간이 있다고 공간이 있으니까 혹시나 그러니까 나는 공간이 없어 해보니까 그런 사람은 5, 6월 수업 듣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5, 6월 달에 처음 설명한 내용은 안 해도 된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이 이런 얘기요.
5월, 6월 달에도 중요한 거 또 반복하죠. 반복해주면서도 안 했던 거를 좀 더 설명해 주니까 5월, 6월 그때 가서 별도 설명한 내용은 시간이 없는 분들은 아는 것 텐데 여기까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 끝난다는 얘기요. 이렇게 하고 보통 여기까지 듣게 되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까지 듣게 되면 실력으로 떨어진다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5월 지금부터 해서 5월 6월까지 배웠는데 실력으로 떨어져 선생이 바보가 아니고 듣는 우리가 바보가 아니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실력은 되지만 시간이 안 돼. 시간이 이래서 떨어져. 이래서 시간이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뭐 해야 돼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이 문제를 풀 것이냐 말까. 문제 딱 던져주면 풀까 말까 풀까 말까 이걸 해야 된다고. 공법 40문제를 갖다 1번부터 40번까지 순서대로 다 푼다. 아주 뿌듯하고 떨어져. 얘기했잖아요. 10개에서 15문제를 안 배웠다니까. 안 배웠는데 어떻게 순서대로 푸냐고 말이 안 되지. 이 문제를 그러니까 받아보면서 그거 해야 된다니까. 이거를 풀어야 돼 버려야 돼 이거를 빨리 해야 된다고. 문제를 보면서 필요한 것만 골라서 풀어가지고 몇 점이요? 60 맞추고 합격해서 나간다고 우리는. 순서를 풀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 풀이할 때 그거를 본격적으로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참 신기하게도 여기까지는 학원을 열심히 다니다가 이때쯤 가게 되면 자기가 생각만큼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독서관에 콕 박힙니다. 그러면서 혼자 들어가기 불안하니까 꼭 옆에 사람 끌고 야야 네 생각해봐라. 우리가 벌써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벌써 응? 8개월을 다녔잖아. 8개월 다녔는데 야 모의고사 시험 봐봤자 보통 뭐 30, 40 나오는데 이게 되겠냐. 이것은 내가 봤을 때 학원 수업만 들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정리할 시간이 없다 해가지고 스스로 정리하자. 그리고 문제집에 해설 다 있는데 뭘 수업 듣냐고. 그래서 폭 바뀌어버린다고. 그게 이제 문제라고. 문제풀이 하면서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주고 안 풀어야 될 문제를 알려주고 가능성 없는 거 빼줘야 되는데 문제 보고 답 외우란 게 아니에요. 이 문제 왜 만들었고 이렇게 나온 문제는 뭐가 이걸 알려주고 그거를 가지고 문제 풀어야 되는데 우리 시험 운전면허가 아니요. 문제은행이 아니요. 매번 우리 문제를 만든다고 우리는. 은행이 아니고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고 문제를 갖다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중에 있는 문제 백날 봐보자 뭐하냐 이런 얘기요. 그 문제가 안 나오고 전부 다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기 끝까지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에 여기서 1, 2월 달에 다 풀어보면 좋을 것 같지만 제가 1, 2월 달에 설명할 것 동시에 다 설명해보면 다음 주에 한 명도 안 나와요. 거짓말이 아니고. 무슨 일인가? 실장이 원장님한테 원장님 있잖아요. 학생이 한 명도 안 나오는데요. 왜 안 나오는데? 공법 수업 듣고 난 다음부터 전멸하는데요. 왜요? 공법이 너무 어려운 모양인데요. 원장님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학생들한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공법 선생님 바꿀 테니까. 선생님 바꿔줍니다. 싫다면 바꿔주는 거요? 그럼 싫다면 말해도 바꿔주니까 그럼 원장이 바꿔버리면 저한테 이것은 미안한데 나오지 마. 그러면요 저는 집에 가면 아직 7달 된 애가 있어가지고 분유값을 버려야 되는데 제가 잘려버리면 이 상태에서 잘리면 우리 애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야죠. 그래서 저는 제가 잘리면 안 되니까 처음부터 다 풀어줄 수가 없어요. 어차피 풀어줘봤자 들어가 튕겨나서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했던 이런 얘기입니다. 입지기제 이것은 제 판단이 맞다 그러면 이거는 앞전 대통령이 만드는 거예요. 만들면서 뭐라 했는가? 5년만 쓰겠다. 5년만 쓰겠다. 2020년 1월 1일부로 없어지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에서 쓰겠습니까? 가능성이 희망하죠. 그리고 지금 정권에서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걸 다시 만들어놨어요. 거의 비슷한 걸 만들어놨다고. 그럼 그걸 쓰지 이거를 쓰겠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6월 달에 혹시 모르니까 그때 한번 해보기로 하고 일단은 이 부분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그러면 제가 지금 몇 개 설명했냐 그러면 보세요. 광역도시계 설명했죠. 기본계획 설명했죠. 관리계획 설명했죠. 도시계획 설명했죠. 그러면 남아있는 게 이제 지구단위 계획하고 입지규제하고 국가계획 3개, 계획이 총 7개인데
잠시 쉬고 여기부터 설명할게요. 잠시 쉬고 하죠.